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윤택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매번 오랜만인 것 같네요. 할 때마다 오랜만이네. 네. 근데 맞춘 듯이 둘 다 이렇게 페인이네요. 응. 너무. 아니 근데 나는 진짜 페인인데. 뭐 자기만 진짜 페인이고. 아니 진행자분은 정말 페인이 아니신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페인이 너무 티가 안 났어. 훈훈하네요. 그래서 오늘 뭐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 북한의 수소폭탄 인공위성 실험 이후로 그 외신들의 좀 미묘한 변화가 포착이 돼서 좀 소개하는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네. 미묘한 변화라니까 관심이 확 가네요. 네. 그냥 변화라 그러면 별 관심이 없는데. 네. 미묘한. 네, 이 미묘한 변화가 큰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그 유엔 안보리에서 초강력 제재. 대북 제재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나비 효과라고 해서 네. 미묘한 변화가 큰 변화를. 결과로 갈 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변화가 시작되는데, 올해 이제 어쨌든 수소폭탄 실험이랑 인공위성 실험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때 미국의 대북 정책이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에 대한 애초에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된 인식에서 잘못된 정책이 나오고. 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정책 가지고 토론할 게 아니고 일단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팬 타임즈라고 해서 우리로 보면은 코리아 헤럴드 같은 그런 곳인가요? 네. 그래서 일본에 이제 그 신문이 있습니다. 재팬 타임즈라고 해서 거기에 마카오 대학의 첸 교수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북한에 관련된 모든 미신을 믿지 말라. 이렇게 해서 오피니언 코너에 담았습니다. 네. 이 북한에 대한 잘못된 미신은 총 4가지인데, 이 첫 번째 미신은, 일단은, 김정은 지도자의 지도하에 있는, 그 북한은 미쳤고 비이성적인 국가다. 이게 첫 번째 미신이라는 거죠. 네. 미신이라는 뜻은, 잘못된 생각이다. 네. 실제 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역사적인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북한이 생존이라는 목적에서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미신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북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정권 붕괴가 임박했다. 이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또 첸 교수는 북한이 자체의 문화와 역사를 가진 독특한 나라로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체제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사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주민들은 체제를 오히려 옹호하고 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또한 이제 첸 교수가 그 탈북자들이 정권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상당한 기간 이 현 정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미신은 북한 문제 해결의 근본 열쇠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게 세 번째 미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러시아나 이제 미국 같은 이런 다른 나라들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북한은 이제 각종 자체적인 정부기관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의지로 운영되는 독립국가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미신인데요. 네. 대북 제재가 북한에 작동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미신이 정책 임한자들에게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제재가 소용없다 그 얘기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미 1990년대 밝혀졌듯이 경제 제재가 북한 경제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 제재가 북한을 점점 더 핵무력이 강한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첸 교수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붕괴 또는 봉쇄 전략을 펼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전략들을 펼 때 북한에 대한 미신에서는 꼭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요, 붕괴를 시키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 붕괴를 시킬 텐데 뜬구름잡는 이야기 하면서 하면 오히려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북한을 정확히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바로 이틀 후에 재팬타임즈 1월 16일인데요. 또 북한에 대한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전문의 호주 외교관이었던 그레고리 클라크라는 사람의 오피니언을 또 실었습니다. 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북한의 2가지 요소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요소는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에 무자비한 폭격을 가했으며 미국이 하나의 국가를 독단적으로 갈라놓는 불합리한 시도를 했다.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때 폭격을 한 건 뭐 당연한 건데 분단의 원인이 미국에게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압도적인 미 공군 무력에 이제 미국의 공군 무력에 자신이 무력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 때 폭격을 엄청 가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무력해지지 않기 위해서 90년대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플루토늄 원자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미 공군이 빡쳐가지고 사전에 이제 폭격을 하기로 했고, 이제 계획을 짰고, 근데 폭격 몇 시간 전에 짐 카터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이제 미국이 플루토늄 원자로 대신 경수로 지어주고 경제적 원조도 하고 외교 관계도 맺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 네. 얘기죠? 지미 네. 카터가 아니라.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시 정권이 네오콘 이제 세력들과 부시 정권이 북한이 원자폭탄을 만들려는 의도 또는 자료 등이 있다면서 이제 모든 합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뭐 어쨌든 결국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축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이 클라크 이제 이 전 외교관은 이제 캐도라고 하는데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그때 경수로 지어주고 원유를 대주기로 했단 말이죠. 미국이. 그러면서 이걸 미국이 다 책임지기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미국도. 네. 돈이 없 김영삼 대통령이 네. 큰 돈을 내셨죠. 네, 그래서 그때 한국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는 그럴듯한 그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집행 감독이었던 사람이 칼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CIA에서 분석가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좀 인용을 했는데 이 클라크 외교관이 대북 제재가 북한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거는 확신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시골과 도시 모두 대단히 발전했다면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재해봐야 소용이 없다. 네. 그리고 북한이 고립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은 해외에 53개의 대사관과 영사관을 운영하고 있고 평양에 영국을 포함한 34개의 나라의 해외 대사관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왜 이제 미국과 일본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왜 수교를 맺지 않느냐? 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의 기사들이 이제 재팬 타임즈에서 막 실리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수소폭탄 실험 직후죠. 네, 그러네요. 네. 실험 직후에 이렇게 막 기사가 또 떴고, 그다음 또 한 번 또 새로운 기사가 하나 떴었는데, 이제 뉴욕 타임즈에 떴었는데 이게 중앙일보에서 또 보도를 또 했었습니다. 존슨 홉킨스 대학의 한미연구소에서 일하는 조엘 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미연구소가 약간 그런 데거든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네.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조엘 위트 연구원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한이 소형 핵폭탄과 이제 갈수록 정교함을 높인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해서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와 정치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사실상 많은 나라가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이 사람은 미국의 공식 입장하고는 다른 입장을 얘기한 거네요. 네. 그래서 조엘 연구원은 북한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그저 만화책에서 나올 법한 악당 정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조엘 연구원이 지난 20년에 넘는 세월 동안 북한에서 또는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많은 북한 정부 관리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미치광이도 아니고 만화책 속에서 있을 법한 괴짜도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이제 94년도에 이제 비핵화 합의 이거를 북한이 어겼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찰단을 이끌고 북한군이 운영하는 지하시설을 찾기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조엘 연구원이 이때 찾았을 때, 이게 98년도겠죠? 네, 그 금창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때 이제 찾았었는데, 이제 북한 외교 관리들이 대관계에 대해서 뭔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철저히 현실주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실세인 북한 관료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쓴 집 밖에 저 잘 크는 아이들이란 책이 있대요. 네. 네. 이게 이제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었다면서 그 책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책을 읽어뒀다. 네. 이때가 힐러리 클린턴이 그 남편이 대통령 하고 있을 때죠. 네. 아니면 또는 뭐 영부인의 책까지 읽고 외교를 하고 있다.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회담에서 만난 북한 관리들이 전반 정세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인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분위기는 사실 뭐 작년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 주한 미 대사를 했던 이제 도널드 그레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회고록을 썼어요. 이게 이제 회고록이 이제 한국에 번역돼서 역사의 파편들이란 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레그 전 대사가 미국이 북한을 악마화해서 미국인들로 하여금 북한을 악마로 보게 만드는 정부 차원의 캠페인이 수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는 정책이 아예 불가능해진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31년간 CIA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관도 했었고요. 어쨌든 뭔가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심지어는 이제 문정인 연세대 교수한테 역대 한국 대사 중에 한국의 지정학적 구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인물이라고도 네 주한미 대사 중에서 네. 근데 이 그레그 전 대사가 우리는 싫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지도자나 집단을 무조건 악마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결국 미국을 끊임없이 공경에 몰아넣는 원인이다. 북한 문제는 미국 정보국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고 살아있는 실패 사례라고 주장을 했고 이 실패의 원인은 북한의 지도자를 악마화한 데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을 아주 규탄을 하는 자기가 근데 31년간 CIA에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회고록을 쓰면서 반성을 하는 네, 뭐 그런 건가 봐요.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라던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이 책을. 네. 이 제목이 역사의 파편들. 네. 역사의 파편들이라는 책을 검색하면 막 나오더라고요. 네. 책이 재미는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었는데, 특히 작년에 2015년도 10월 21일에 미국의 상원의 외교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대북정책 청문회가 열렸었어요. 근데 이 청문회에서, 대화로도 제재로도 북한 비핵화를 견인해내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온갖 그 청문회 내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민주당 간사였던 벤 카딘 의원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데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의 정책은 다 실패했다. 네. 그리고 실패한 이유는 북한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최근에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안이 통과가 되는데 이게 북한에 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한 거겠죠. 근데 영향을 주긴 줘요. 핵무기를 더 개발하잖아요. 그런 제재로 더 큰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핵실험을 아닐까요? 또 하겠군요. 핵실험을 또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네. 뭐 초강력 제재라고 말은 하는데 네. 사실은 그 전에 제재에서 크게 뭐 더 늘어나지는 않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밀당하는 것이다라고 네. 봤는데 그래서 참 특이한 게 최근에 그 왕이 중국의 외교부장하고 미국의 누구죠? 국무부 장관이 그 둘이서 회담을 했잖아요. 네. 국무부 장관 이름이 뭐더라? 찾아볼까요?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 이상하게 생긴 전형적인 미국인처럼 생긴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그 둘이서 그 회담을 하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한 게 이제 국내에 쭉 보도가 됐는데 국내 보도된 거 말고 전체 전문을 보면은 재밌는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미 국무부 장관이 직접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를 하면 평화협정을 체결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근데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과거에는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평화협정이라는 표현 자체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 중에서도 평화협정이라는 표현을 진짜 안 써요. 웬만해서는 안 쓰고 가장 그나마 고위직이었던 사람이 보주워스 그 대북 특별대사 이 사람 정도가 이제 평화협정이라는 발언을 표현을 썼는데 국무부 장관이 직접 이런 표현 썼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숙이고 들어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렵네요. 네. 어쨌든 뭐 지금의 그 요즘 좀 정세에서 좀 새롭게 좀 주목해야 될 외신들 좀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런 그
새로운 좀 의견들을 좀 모아서 기사로 내보았습니다. 네. 한번 이제 뭐 직접 인터넷 들어가서 그 기사 원문을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장만 소개했는데 그 실제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다 나름 있거든요. 네. 왜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소개하는 입장이니까 주장만 설명을 한 거죠.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사를 정리하며 하나 여기 키워드를 꼽아주신다면 네. 북한에 대해서 미신. 네. 저도 이 미신 키워드가 확 오는데 네. 그만 미신을 믿고 현실을 좀 네. 봐야지 한반도 평화도 그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우, 진행자분이 야. 마무리 정말 잘하시는데. 과학의 시대로 가자. 미신의 시대는 끝났다. 좋습니다. 그럼 한반도 평화를 바라면서 우리는 과학을 조금 더 신봉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